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얼마 전 자기통치적 민주국가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통치적 민주국가라는 것은 정부의 오류를,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바로잡을 능력이 있는 국민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그것이 단지 그런 의견이 있다, 그런 여론이 있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것을 정식 정부의 정책에 대한 코멘트로서 받아들여서 보편적으로 수용하는 그러한 자치 정체를 채택한 국가, 그런 국가를 자기통치적 민주국가라고 합니다. 바로 과거에 처음 자본주의가 나타나서 처음에는 아주 좋은 그런 제도 혹은 그런 방식이라고 했다가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수정을 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처음에 가장 좋은 것을 채택을 했더라도 중간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최초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적절히 다시 고치고 바꾸고 해서 더 좋은 제도로서 그렇게 바꾸는 소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의제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의 이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제도다, 혹은 제도를 넘어서서 이것이 이념으로도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주인이 직접 통치를 하지 않고 전체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아래에 일꾼으로 공무원을 두고 통치 작용을 대행하도록 했더니 이제는 직접 칼을 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공무원들이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민주주의는 공허한 것이다. 실제로 국민은, 주권자라고 하는 전체 국민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5천만이라고는 하지만 5천만이 한자리에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한자리에 모여서 단일한 합치된 의사를 내서 이들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하고 통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관적인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인간은 현명하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자기통치적 민주국가라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전체 국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개인인 국민은 그 주권자를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개인은 주권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들 공무원들이 사실은 20세기 그동안의 독재를 번번이 해왔습니다.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통치적 민주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무류성, 정부는 다 알아서 한다, 정부는 전문적이고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 무류성이라는 것을 아예 믿지 않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결국 대한민국은 이러한 자기통치적 민주국가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더 발달한 국민주권주의 국가, 이러한 자기통치적 민주국가는 어떻게 운용하는가, 그 운용은 누가 하는가, 이런 것이 궁금하겠지요. 과거에는 국민주권주의라고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무원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러한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국가 운용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자기 통치적 민주국가에서는 그들이 여전히 그러한 임무를 담당하기는 하지만 개인인 국민들이 이러한 통치 행위에 직접 관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18년 현재는 국가를 누가 운용하는가 그러면 역시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인 공무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기에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개인인 국민 1, 2, 3, 4 이렇게 가령 5천만이 다 관여를 하면 개인인 국민이 한 명씩 총 5,000명이 함께 국가를 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이 개인인 국민이라고 할 때는 어디까지나 한 사람 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지 2사람이나 10사람을 묶어놓은 단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단체는 헌법상 국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당을 포함한 어느 단체의 구성원이 아니어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개인인 국민 A 또는 국민 B가 그렇다면 자기 통치적 민주국가에서 국가 운용에는 어떻게 관여를 하는가? 운용에 관여한다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개인인 국민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의사표시의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형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과거에는 시위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가능했습니다. 원래 시위는 지금처럼 단체가 모여서 단체의 의사를 표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죠. 집회와 시위를 인정했던 것은 원래 개인을 존중해서 인정을 했던 것이지 지금처럼 단체에서 개인을 불러내서 단체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애초에 헌법이 상정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것을 보호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어떻든 현재는 시위라는 방식으로서 국민이 자기 의사를, 집단의 의사를 특히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구시대적인 방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전자정부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자정부법 때문에 이것이 자리 잡힌 지 이미 오래되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SNS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의 의사표시 이러한 활동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이러한 활동, 이러한 의사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댓글부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댓글부대, 그리고 현재의 드루킹 사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단지 선거운동에서의 어떤 부정이 있었는가,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이러한 인터넷 활동을, 인터넷에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것인가, 한 차원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이죠. 전자정부법, 그 아래에서의 대한민국은 인터넷 활동, 그것이 단지 찬성표 몇 개가 더 올라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자기 통치적 민주국가를 운영하는 데 참가하는 국민의 그 정치를 직접 중간에서 가로채는 아주 무거운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청원 게시판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차 잘못된 것이다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청원이라고 하는 헌법이 규정하는 그 제도를 악용하고 그리고 왜곡시켜서 청원이 아닌 것을 청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청원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붙이고는 있지만 거기에 표시된 국민의 의사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것을 수집을 하고 정책에 반영을 한다. 사실 정책이라기보다는 지금은 거의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기통치적 민주국가에서의 개인인 국민의 정치활동과는 아직은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그 제도 자체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자기통치적 민주국가의 시스템으로서 그것을 잘 발전시키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시스템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집행정부의 기구로 들여오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헌법에 위반되었다 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워낙 무능하다 보니까 그것이 위헌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고 만 것이죠. 어떻든 이러한 식의 국민소통 창구, 그러니까 자기통치적 민주국가가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마련해 놓는 그것은 지금의 통치기관들, 그러니까 세계의 정부, 거기에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그 조치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탄원 게시판, 애원 게시판, 구걸 게시판 거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이 억울하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하는 그 개인의 요구, 그러니 신문고를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국가, 자기통치적 민주국가의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5천만 국민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의사표시, 그럴 때 그것이 정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이것이 좋다. 그것도 역시 정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일이 아닌 5천만의 일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 순간 그 의사표시는 정치행위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5천만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국민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한다. 개인이. 그런데 사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공존의 영역에 대한 대한민국 5천만 전체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다. 그러면 그것이 정치이고 오늘날의 국가를 운용하고 통치하는 행위에 국민이 직접 참가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직접민주주의, 그것과는 처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다른 갈래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는 상관이 없다. 그것도 함께 기억을 해 둡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정치이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국민 여러분이 논리적 사고력을 갖춘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국민 주권주의,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그것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제 21세기의 민주주의, 자기통치적 민주국가에서는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이 사심을 버리고 공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바로 여러분 손으로 이러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주권자의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권자가 아니고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일 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개인으로서 국가 운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정부, 국회, 법원 등 통치기관들의 오류를 바로잡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인 국민이 국가를 보위하는 의무를 이행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라 하고 요구하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의사표시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좁혀서 대통령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 대통령보다 여러분이 위에 있어야 하겠죠. 심리적으로. 최소한 동일한 선상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보다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인인 국민이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개인에게 요구하는 인식, 자기 인식은 모든 정치인, 모든 공무원보다 국민이 위에 있다. 그런 인식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어느 정치인, 어느 공무원과도 유착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특별한 정치인과 유착관계에 있게 되면 이러한 국가를 운용하는 데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없겠죠. 애초에 공정할 수 없으니까. 오늘날의 정치 풍토에서 이러한 자기 통치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민은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당의 구성원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 목적을 위한 목소리를 내지요. 그리고 정당 목적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그 국민은 5천만을 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시민단체의 회원이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시민단체는 역시 그 시민단체의 목적에 구애되기 마련입니다. 특정인을 추앙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국민은 이러한 국가를 운영하는 그 역할을 하는 개인으로서 자격 상실이 되는 것이지요. 특정인을 추앙한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으로 친다면 문재인에서 이승만까지 그 누구도 추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개인인 국민이 국가 운용에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 훈련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최소한 외부적으로 어디에 착 들러붙어 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1차적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국민은 정치에 무심하면 안 되고 논리적 사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게시판이나 청문회를 하는 그 장면, 인터뷰 방송을 하는 그런 방송 장면 같은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가득하지요. 그들에게 마이크를 주고 발표할 시간을 주더라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말을 반복하든지 거의 거기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독재를 당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국민 위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땡볕 아래에서 고행을 바치는 일, 그런 것은 그러니까 현재 이 집회와 시위라고 하는 것을 소위 좌파 정치 세력이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국민의 권리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이 긴 세월 동안 확장을 해왔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구시대적인 그런 일입니다. 땡볕 아래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큰 목소리를 내면 그것이 중요한 국민의 의사다 하고 거기에 구애돼야 한다. 정부가 그것을 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죠. 지금의 시위는 누구나 알다시피 가령 5,000명이 모였으면 전혀 상관없는 5,000명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각 단체마다 일정 숫자를 동원해서 혹은 그 소속된 그 단체의 지시에 따라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도 아니고 헌법이 보장하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 의의도 없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만할 때가 됐다. 지금은 전자정부 시대다 하는 것이죠. 헌법에 따른 논리적인 문장 두세 줄은 그야말로 전자정부, 대한민국의 전체 국가기관을 뒤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공존을 위한 5천만을 위한 사고를 하고 5천만을 위한 목소리를 내므로써 대한민국을 진보시켜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렇게 정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